자, 이번 시간에는 머신러닝에서 많이 쓰는 알고리즘인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아주 개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뉴럴 네트워크, 머신러닝과 뉴럴 네트워크의 기본 터미널러지라던가 컨셉을 배우고 나서 다음 시간에는 그 다양한 타입의 뉴럴 네트워크를 배우는데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뉴럴 네트워크는 인풋에다가 웨이트를 곱한 것의 합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그레션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 이런 지금 리니어 리그레션 할 수 있겠죠. 추세를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YW라는 추세선을 그으면 리그레션 펑션이 AX 플러스 B, 여기선 W라고 표현이 했는데요. WX 플러스 B로 표현되겠죠. 이것을 좀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데 그 사이에 W라는 웨이트를 곱해서 여기서 기울기죠. 그 절편을 더하면은 Y1이 되고 X2에도 Y2랑 대응을 하기 위해서 똑같이 W를 곱해서 바이어스를 더하고 I번째에도 역시 W를 곱해서 더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그 도식화 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네트워크로부터 구해지는 그러니까 이런 리그레션 함수로부터 구해지는 값하고 실제 Y 값하고를 비교해서 그 2차 식으로 표현하면 그게 바로 에러 펑션, 코스트 펑션, 머신러닝에서는 러스 펑션이라고 표현을 하죠. 만약에 이게 리니어 추세선 같이 이렇게 명확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리고 여기 이 그 데이터 사이에 뭔가 X와 인풋과 아웃풋과의 상관관계를 구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어떤 컨스탄트 값 그 선형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웨이트들도 다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하나의 Y 값에 기여하는 값이 X1 뿐만이 아니라 X2 또는 다른 값들이 기여할 수 있는 서로 이렇게 교차하여 서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의 합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 즉 인풋에 대한 weighted sum, 물론 여기에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을 곱하지만 그리고 이런 것도 결국은 인풋에 대한 어떤 weighted sum에다가 바이어스를 곱한 거. 바이어스도 만약에 x의 하나의 스테이트로 표현하면은 y는 wx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풋들에 대해서 linear splitting하고 또 non-linear transformation, activation 펑션을 말하는 거죠. 그걸로 뭔가 이렇게 그 표현을 하는 것을 뉴럴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이름에 뉴럴 네트워크가 붙게 된 것은 이게 신경의 뉴런의 형태와 되게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이것을 이 하나의 단위로 유닛을 퍼셉트론이라고 합니다. 이 실제로 그 뉴런의 그림을 모식화한 것인데요. 여기 지금 이 큰 머리 부분이 이제 핵이 되겠고요. 여기 머리카락 같이 이렇게 주변에 있는 뉴런들과 연결되는 부분을 덴드라이트라고 합니다. 핵 부분 소마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받아들인 신호를 그 다음 그 덴드라이트를 통해서 다른 뉴런으로 보내주는 이 부분을 엑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덴드라이트를 통해서 다른 신경과 접해져 있는 것들을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각각 얼마 정도의 그 웨이트 다 있고요. W2가 있고요. 소마에서 썸을 한 다음에 엑산으로 보내주기 전에 보낼까 말까를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신경에서는 뭐 예를 들어 어느 정도 밀리볼트가 돼야지 그 합이 어느 정도의 그 포텐셜을 가져야지만 보내주게 됩니다. 약간 일종의 온오프 스위치인데요. 그래서 아마 액티베이션이라는 표현을 아마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에서도 뭔가 각각의 어떤 노드로부터 그 덴드라이트 신호를 받듯이 신호를 웨이티드를 해서 받고 그것을 썸한 다음에 보내줄지 말지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액티베이션이라는 터미널러지를 쓰는 것 같아요. 인풋의 weighted sum의 activation. 그래서 아마도 초창기에는 신경처럼 보낼까 말까 on-off인 스텝 펑션을 썼을 것이고 네, 그래서 artificial neural network은 weighted sum에다가 activation을 곱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처음에는 스텝 펑션이었을 거고요. 수학적으로 스텝 펑션은 미분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별로 이렇게 좋은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불연속성이 있어서 아마도 좀 이것을 스무딩한 시그모이드 펑션, 로지스틱 펑션을 아마 활용하는 것이었었고요. 이건 나름대로 또 문제가 있어서 뒤쪽에서 다룰 건데 베니싱 그레이디언트라는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는 렐루, 소프트맥스 이런 함수를 많이 씁니다. 자, 이렇게 인풋이 weighted sum의 activation 펑션에서 아웃풋을 가는 이거 하나의 perceptron이 이제 weighted sum의 activation 간 하나의 perceptron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이 또 연달아서 레이어가 2개, 3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개의 레이어들이 모여서 아웃풋을 내게 된 것을 multi-layer perceptron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다 연결된 것들을 fully connected 그냥 그 단어에서 straightforward 합니다.
자, 이랬을 때 각각의 이제 weighted sum이니까 이 weight이 다 다를 것이죠. 그 노드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weight들은 전부 다 다른 값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이 weight을 어떻게 찾으면 될까? 결국은 우리가 네트워크로 나온 이 YNN 네트워크가 true 값과의 차이를 미니마이즈 하고 싶은 게 저희 목적이니까 이것을 가장 작게 하도록 W를 튠하면 되겠죠. W를 조정을 하면 되겠고, 그것이 선형인 경우에는 리스트 스코어 메소드가 되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레디언트 디스턴트 방법으로 하죠. 이렇게 구해진 에러를 function of fw라고 하면은 그 에러의 미분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계속 w를 업데이트, weight를 업데이트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미니마이즈, 전체 에러를 미니마이즈 하는 값에 도달하게 된다는 컨셉인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복잡한 네트워크에서 fully connected 네트워크 이런 데서 이 weight들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은 수학적으로 뒷부분부터 시작합니다. 이 W1부터 WEN까지, 그러니까 세 번째 있는 그 weight이라고 해서 이 끝에 subscript 3을 붙이면 이 뒤에 자리에 있는 weight부터 거꾸로 앞쪽으로 업데이트를 해 나가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backward로 프로그레스 한다고 해서 이것을 back propagation이라고 합니다. back propagation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back propagation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weighting, W를 이제 튜닝하는 방법인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backward로, 거꾸로 gradient descent를 이용해서 업데이트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input 노드가 2개고 output 노드가 2개라고 합시다. 그래서 input 노드에는 두 가지 값이 있어요. 0.05, 0.1이 있고 그것이 결국에 어떤 값이어야 되냐면 아웃풋은 하나는 0.01, 하나는 0.99입니다. 딱 봐도 일단 리니어는 아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값이 있는데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 값이 나오도록 한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그랬을 때 제가 그냥 노드 하나를 만들었어요. 히든 레이어 하나에다가 웨이티드를 곱하고 또 바이어스고 있고, 바이어스는 더해주면 되니까 좀 제가 흐리게 표현했고요. 그리고 이 사이에 보이진 않지만 액티베이션 펑션으로는 시그모이드 펑션 이런 함수를 썼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웨이트가 뭔지 모르잖아요. 어떤 값이 0.05를 0.01로 뱉어주고 0.1을 0.99로 만들어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 8개의 웨이트, 지금 노드가 2개니까 8개 웨이트인데요. 8개 웨이트에다가 그냥 아무 값이나 넣습니다. 이니셜 개수로 0.1을 딱 똑같이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그 값을 주고요. 이렇게 값을 주면 이렇게 그 이니셜 웨이트에 대한 아웃풋 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값이 더해져서 H1을 계산하게 되는데, 계산하는 식을 보면은 weighted sum은 일단 W1에다가 input 1 곱하고 W2에다 input 2 곱하죠. 그 다음 바이어스 곱하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값이 0.377호라고 치고, 여기에는 이 뒷단에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곱해줘야 되니까 그 액티베이션 펑션에다가 이 0.377호를 넣어줘서 0.0593이라는 값이 이제 구해졌다고 칩시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히든 노드 2에 대해서도 값이 주어지게 되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아웃풋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웨이티드를 해준 다음에 액티베이션 곱해준 값이 0.751, 0.773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에러는 원래 나는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풋 0.05가 0.01이 되게끔 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되는데 0.751이 나와서 일단 이니셜 개수는 엄청 잘 안 맞습니다. 두 번째도 0.1을 줬는데 0.773이라서 0.99에는 많이 모자라죠. 이때 에러 계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루 값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온 값의 제곱값인데 지금 아웃풋이 두 개니까 아웃풋 1에 대한 에러는 0.01과 0.751의 제곱, 아웃풋 2에서는 똑같이 계산하면은 이것의 제곱, 그래서 이것을 토탈 더하게 되면 0.298이라는 에러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나요? 지금 0.298이라는 에러가 나오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준 게 아웃풋 2에서의 에러입니까? 아웃풋 1에서의 에러입니까? 당연히 아웃풋 1에서의 에러죠. 지금 751, 0.01 엄청 적게 나와야 되는데 751이에요. 그래 느낌상 이 0.4나 이 0.45 웨이트이 너무 크구나. 이쪽 웨이트를 좀 늘리고, 그러니까 아웃풋 2로 가는 웨이트를 좀 늘리고, 인풋을 아웃풋 1으로 가는 웨이트를 좀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 들죠. 이것을 결국 손으로 하지 않고 그냥 프로그램 루틴하게 좀 수학적으로 알고리즘을 돌려서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머신 러닝인데요. 그래서 왠지 그냥 느낌에 요거를 좀 더 손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0.4 여기서 W5에 해당하는 값을 뭔가 튠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작아져야 될 것 같고요. 자, 그것을 어떻게 튠을 하냐면
이 0.4를 예를 들어 0.3으로 그러니까 조금 바꿨을 때 도대체 그것이 이 아웃풋 값에 최종적으로는 토탈 에러 값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느냐를 수학적으로 표현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토탈 에러에 대한 W5의 데리버티브를 구하게 됩니다. 여기 현재 0.4로 계산한 것이고요. 자, 이 그 토탈 그 에러는 지금 그 W5는 O1에만 영향을 주죠. 아웃풋 1에만 영향을 주게 되니까 그 O1에서의 영향만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O 아웃풋 1이라는 것은 잠시만요. 아웃풋 1이라는 것은 히든 노드 1에서 웨이티드 썸이 하나 있고 히든 노드 2에서의 웨이티드 썸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결국 요 W5의 영향은 H1을 통해서 웨이티드 썸과 액티베이션으로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토탈 1 중 아웃풋 1에 대한 미분값이며 그 아웃풋 1은 웨이티드 썸과 액티베이션 펑션에 대한 미분값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것을 차례대로 그 체인 룰로 그 계산을 해서 곱하면요. 아웃풋에서 토탈 에러에서 아웃풋 5원으로부터 나온 값, 이게 사실 이제 0.751로 썼지만은 이제 참값에서 그 아웃풋 1에 대한 제곱값이니까 요 값을 미분한 텀을 계산하고요. 두 번째로 웨이티드 썸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지나가니까 그것에 대한 미분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아까 시그모이드 펑션으로 나타났으니까 이것을 이제 미분하게 되면 이것에 또 해당하는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웨이티드 썸이니까 H1에 0.4를 곱해서 이 아웃풋이 되는 것이니까 웨이티드 썸 중에 W5의 그 영향을 주는 미분값을 곱해보면 그게 바로 H1이 돼서 0.593 이렇게 값들이 나오고요. 이것을 다 곱하면은 결국 그 토탈 웨이트에 대해서 W5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보면 그 값이 0.08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웨이트를 그 업데이트하는 것이 기억나시나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것이 원래 있었던 W5에 그 에러 값에 그 W5라는 컴포넌트에 대한 미분 값에 어떤 마이너스 값을 곱해줘가지고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통 1을 그냥 바로 그 미분 값을 곱해주기도 하지만, 러닝 레이트라는 표현, 이건 저쪽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은 어떤 그 개수를 곱해줘서, 그 반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그냥 0.5라고, 이타는 0.5라고 그냥 세팅을 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원래 0.4였던 것에다가 미분값의 마이너스 등등을 표현해서 0.35로 좀 줄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개수가 맞죠. 0.75를 너무 크다. 그러니까 뭔가 웨이트를 줄여야 되는데 0.4에서 0.35로 마음 같아서 훨씬 확 줄이고 싶지만은 이제 계산값으로 나오는 값은 0.35로 줄이는 게 first trial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나머지 웨이트들 4, 5, 5 이런 것들도 다 고칠 수가 있는데요. 우리 개수했던 것처럼 이 앞부분 5원으로 들어가는 애들은 전부 다 줄어들었죠. 조금씩 줄어들었고 이 뒷부분 상대적으로 이 뒷부분은 좀 더 웨이트 커지는 방향으로 그렇게 그 W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업데이트 됐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W1 첫 번째 그 인풋에 곱해진 이 값이 토탈 웨이트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도 마찬가지로 업데이트를 하게 될 텐데요. 이 경우에는 조금 복잡한 것이 맨 끝에 백워드로 맨 끝에는 바로 아웃풋에 영향을 주는 것인데 이거는 중간에 히든 노드를 거쳐서 아웃풋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0.15의 웨이티드 썸에다가 이것의 액티베이션을 곱한 것을 다시 아웃풋 1과 아웃풋 2로 나눠져서 토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앞에서는 아웃풋 1만 봤었지만 이제 아웃풋 2까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웃풋 1과 아웃풋 2에 다 영향을 주게 되고 그 과정이 웨이티드 썸과 액티베이션이라서 미분을 하게 될 때 데리버티브를 구하게 될 때 썸에 대한 데리버티브, 액티베이션에 대한 데리버티브를 다 구하면 됩니다. 앞에서 했던 방법과 똑같은데요. 따라서 토탈로 가는 것에 대해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해서 갔었고 그 액티베이션 펑션 이전에 썸메이션이 있었고 썸메이션에 대한 웨이트의 값을 미분하는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데요. 자, 최종 H1이라는 것이 토탈에 영향을 미치면은 웨이티드를 곱해서 액티베이션으로 오는 과정에서 아웃풋 1에 미치는 영향과 아웃풋 2에 미치는 영향 두 개가 이렇게 브랜치로 갈라지니까요. 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더해줘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 그 아웃풋 액티베이션 1이 H1 값이 아웃풋에 기여하는 점은 웨이티드 썸과 0.4 이렇게 곱해준 웨이티드 썸과
weighted sum에 대한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그 이제 갈라진다는 점, 요 점을 다 고려해서 거쳐가는 모든 함수에 대한 미분을 구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구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0.00044 매우 작은 값이죠. 이 나오게 되고요. 같은 방법으로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원래 있었던 이거 W1 값 0.15에다가 미분 값에 그 러닝 레이트를 곱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면 0.15였던 값이 0.1497로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컨셉셜리 이 앞에 있는 웨이트들은 좀 줄어들고요. 지금 보면 전부 앞에 있는 웨이트들은 줄어들었네요. 한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웨이트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니셜 개스에서 이렇게 변화된 웨이트를 가지고 에러를 계산해 보면 처음에 에러는 0.298이었는데 이렇게 업데이트된 에러를 가지고 계산한 에러는 0.291이에요. 그렇게 결국은 그래도 좀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값으로 에러를 줄이긴 줄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성에 차지 않죠. 너무 느리게 줄죠. 0.298에 0.291이면. 그치만 이거를 무한히 많이 반복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10,000번 반복하게 되면은 에러가 무려 거의 0에 근접하는, 그래서 최적의 웨이트 값을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웨이트 파라미터에 대해서 토탈 에러에 미치는 영향을 미분 값으로 뒤로부터 앞으로 구해 나가는 이러한 방법을 백 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액티베이션의 펑션의 문제인 베니싱 그레디언트에 이것도 많이 쓰이는 말인데요. 알아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웨이티드 썸, 웨이트를 썸한 다음에 거기다 액티베이션을 곱해서 그 아웃풋을 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웃풋이랑 히든 노드의 값은 웨이티드 썸에 물론 바이어스도 있겠지만 앞에다 이제 그 액티베이션 펑션을 곱해주죠. 뭐 스텝 펑션이라던가 시그모이드 펑션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온 값들을 가지고 결국은 에러를 구해서 방금 보셨듯이 백 프로파게이션으로 이 W들을 웨이트 값을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에러를 미분하게 되잖아요. 그럼 에러를 미분한다는 것은 이렇게 그 구해진 히든 노드의 어떤 이 값 자체를 미분하게 되는 과정이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미분하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방금 앞서의 이그젠플에서 나왔던 것처럼요. 따라서 액티베이션 펑션이 스텝 펑션이게 되면은 미분의 그 디스컨티뉴티가 발생하잖아요. 인피니트 값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을 그 스텝 펑션으로 만들었단 로지스틱 펑션, 시그모이드 펑션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스무드하게. 그런데 이때 문제는 뭐냐면은 이 양쪽으로 여기서는 이 구간은 괜찮은데 이 뒷구간으로 갈수록 미분을 하면은 0이 돼서 어느 노드에서 나온 값이 이 레인지를 벗어나면 그 시그모이드 펑션에서 좀 플랫한 레인지로 벗어나게 되면 아무리 많은 그 러닝을 한다 하더라도 이 값이 0이죠. 이 미분 값이 그냥 0이 돼 버려서 러닝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바로 그레디언트가 없어진다.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베니시한다. 베니싱 그레디언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값이 커지더라도 이 값들은 결국 노드에서 나오는 값들인데요. 그래도 그 미분값이 0이 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요즘에 많이 쓰이는 펑션이 누군가가 제안을 했고 잘 워킹하는 값이 렐루 펑션입니다. 즉 0보다 작은 값에선 0, 그 다음엔 그냥 리니어하게 선형 함수를 도입한 이 렐루 펑션이 요즘에는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피팅에 대해서 쓰이는 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제 데이터가 있으면 보통은 데이터를 어느 정도 구분을 하죠. 7:3 또는 8:2로 해서 어느 정도는 트레이닝 하는데 데이터를 쓰고 나머지는 내가 만든 머신러닝 네트워크가 더 잘 작동하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데 쓰이게 되는데요. 실제로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이만큼을 뽑아냈다고 피팅을 해봅시다. 이제 증가하니까 뭐 리니어로 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익스포넨셜로 뭔가 수렴하는 것처럼 할 수 있겠고, 얘네들을 정말 하나하나 다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 피팅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만족할 만한 에러를 얻었으면은 그 다음 테스트 셋을 갖고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만약에 이 경우에 테스트 셋은 트레이닝 셋하고 좀 다를 테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기존에 피팅했던 것이 그 새로운 데이터셋을 맞추기가 매우 힘듭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맞추기 때문에요. 그래서 따라서 컨셉으로 봤을 때 이렇게 너무 잘 안 맞게 대략에 러프하게 맞추는 경우랑 너무 디테일하게 맞추는 경우에 대해서 언더피팅이다, 오버피팅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래서 따라서 그 데이터가 모델이 정말 여기서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이 피팅하는 함수의
복잡도입니다. 예를 들면 1차로 할 것이냐, 2차로 할 것이냐, 뭐 n차로 할 것이냐. 당연히 모델 컴플렉시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일단 트레이닝 데이터로는 에러는 당연히 줄어들어요. 하지만 그 프리딕션 에러, 직접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너무나 그 모델이 복잡하면 오버피팅 영역이 있어서 이때는 오버피팅 때문에 그 테스트 데이터 에러가 잘 안 맞게 되고 약간의 그 경험을 통해서 적합한 레벨의 그 모델 컴플렉시티를 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그 오버피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몇몇 연구자들이 트라이한 방법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그 네트워크를 복잡하게 구성을 한 다음에 랜덤하게 몇 개씩의 노드를 그냥 없앱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노드가 너무 많으면 그 각각의 노드로 데이터를 막 맞추다 보면 오버피팅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몇 개의 노드를 그냥 없애면 그 없앤 노드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좀 그 네트워크가 러프하게 되죠. 그렇게 러프하게 되면서 피팅을 해보면은 그렇게 몇 개를 이렇게 빼는 걸 drop out 뺀다는 거잖아요. 그 빼보면은 drop out이 있을 때 훨씬 그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장에서는 뉴럴 네트워크의 기본 컨셉과 그 관련된 몇 가지 용어들을 보았는데요. 뭐 히든 레이어, overfitting, perceptron, vanishing gradient, backpropagation, 그 다음에 stochastic gradient descent, 그 다음에 loss function 이런 말들을 여러분께서 많이 익히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그 머신러닝과 뉴럴 넷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으면 이제 다음 시간에서 배울 뉴럴 네트워크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배우실 때도 터미널로지가 익숙하실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